오랜 동지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하. 기찬 꾸지뽕, 기찬 농원의 대표 강태길 대표가 네. 만든 게 바로 기찬 꾸지뽕 환입니다. 그동안 강태길 대표가요 네. 소변을 놓으면 꿀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기찬 꾸지뽕 열매를 먹으면서 그 생수가 나옵니다. 오줌에서. 난 팩트만 얘기할 뿐입니다. 팩트. 예. 김용민닷컴에서 바로 구매하시거나 검색창에서 기찬 꾸지뽕 환을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찬 꾸지뽕 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일상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집니다. 자, 간편하게 커피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커피 아르케 터치 커피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까 어떤 분이 예. 저거 간장이냐고 물어보시는데 간장 아닙니다. 간장이라뇨. 정말 무식한 인간 같은 우리를 뭘로 보는 겁니까 지금? 간장을 왜 팔아? 예. 나중에 간장 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때는 팔아야지. 예. 간장을 마셔야 됩니다. 그때는. 간장 마실 겁니다 저희가. 네. 예. 자, 여러분 간편하게 커피의 풍미를 즐길 수 있는 커피 아르케 터치 커피가 김용미닷컴에서 또 최저가에 판매 중입니다. 네. 프리미엄 원두만을 사용하고요. 원두에 알맞는 맞춤형 로스팅으로 커피의 가장 완벽한 풍미를 즐길 수 있는데 남북 관계가 풀리면은 개마고원에다 커피를 심을 생각입니다. 아 개마고원에 개마고원에. 범지방에서 손대지 않나요? 보통 커피는? 아 그래요? 네. 킹일하우스에서 찍겠습니다. 킹일하우스에서. 인천이 통일되면 네. 대동강물 발사라니. 자, 그래요. 자, 원두는 케냐, AA. 그러네요, 케냐. 네. 그리고 콜롬비아, 수프리모를 비롯한 총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왜 문블렌딩이냐? 잘 아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비율로 추출한 문블렌딩입니다. 콜롬버스 4, 브라질 3, 에티오피아 2, 네. 그리고 과테말라 1. 용블렌딩도 있는데요. 그건 네네. 뭐냐면은 삼겹살 3. 항정살 2. 커피 3, 네. 프림 2, 설탕 하나. 설탕 하나. 용 블렌딩인데 자, 문 블렌딩은 다릅니다. 장시간 동안 저온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점출식 추출로 더치커피의 고유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드시지 마시고 요거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보니까 더치 라떼로 먹어도 되네. 라떼 우유 타가지고 네. 어이구 세상에. 먼저 드셔보시죠. 자, 요거를 희석해서 네. 드시면 되겠습니다. 몇 대 몇으로? 여기 더치 원액 30ml, 우유 120ml니까 한 4대1로 섞으면 되겠네요. 4대1 정도로 섞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우리 청상근 동지도 네네. 요거 이렇게 해서 드시고 진짜 잠이 안 오면 큰일 나겠네. 내일 아침 SBS를 해야 되잖아. 마스터 앙금이. 저는 끝까지 잔다. 끝까지 잔다. 아, 그렇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한번 우리 형님. 네. 자,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커피 맛인데요. 네, 맛있으세요? 커피 맛입니다. 커피 맛인가요? 이 팔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커피를 잘 안 먹는데 예. 커피 맛이네요. 좋은데요. 부드럽습니다. 예. 네, 부드럽네요. 많이 드신 분이 알아요. 이 맛을. 문블렌딩. 요게 장시간 동안 저온의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점출식 추출로 더치 커피 고유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루를 커피로 시작하는 사람인데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좋네요. 되는데 네. 이게 참 좋은데요. 내일 금강산 가신다고. 내일 새벽에 금강산 가야 되는데 5시 반까지 모이래요. 어디로요? 속초는 아니죠? 경복궁역에. 경복궁역에. 예. 그래서 이걸 먹으면은 예. 철야를 하겠죠. 예. 네네. 자, 이 정말 물 또는 우유만 넣어도요. 풍미가 좋고 목 넘김이 깔끔합니다. 이 커피 맛있어요. 지금 물만 섞었는데도 네. 이 커피의 그 어떤 진한 맛? 이쪽에다 네네. 간장 드신다 그러는데. 그래서 퇴출시켜. 채를 뿌리고 있어. 예. 커피입니다. 커피. 자, 우리 간장 아닙니다. 구매 후기 용민닷컴에서는 처음 구매지만 작년부터 문블렌딩 앤 핫블라썸을 먹고 있는데 참 맛있어요. 이번에 다크랑 마일리지랑 이거 두 가지라서 다크로 주문한 뒤 마일드를 사은품으로 요청했는데 그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퍼주기. 이런 게 네네. 진정한 퍼주기입니다. 이번에 또 다른 사연입니다. 이번에 그 지인에게 문블렌딩을 선물했어요.
커피숍에서 맡던 향이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문블렌딩은 진하게 내려도 부드러운 맛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네요. 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업체가 지금은 문블렌딩이지만 커피 아르케 더치커피가 네네. 황블렌딩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황교안. 예. 네. 아우, 황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 네, 그래서 그 맛이 옳지 않습니다. 아니, 거기도 먹고 살아야죠. 네. 예. 기호 3번으로 아예 박아주던지. 네. 황블렌딩, 황교리. 황교리 블렌딩. 황교안 블렌딩. 네. 네. 그렇습니까? 황블렌딩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기능성 네. 커피를 또 지금 네네. 추구하고 있습니다. 카바리 아닙니까? 예, 아닙니다. 예. 두드러기가 사라지는 놀라운 네네. 효과까지 있는 단마진 치료에 효과죠. 네. 그런 커피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지 않도록 많이 또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내가 보니까 이게 진짜 뽕이 아니고요. 이게 맛이 너무 있어가지고 봤더니 이 원두가 장난 아니네. 케냐, 뭐 콜롬비아 수프리모, 어이구야. 저희가 개마고원에다가 네. 비닐하우스로 커피를 기르도록 하겠습니다. 개마고원에서 출입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력으로 말씀드리면 네. 북측이 전 국가적 차원에서 개마고원 그 삼지연 쪽에다가 네. 스위스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오. 국제적인 야. 이 스키장 관광단지를 만들고 아, 있습니다. 관광단지. 지금 네.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는데 보면 꼭 스위스의 그 산악 지역에 있는 그런 형태예요. 그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커피를. 거. 아니, 알겠습니다. 이 김용민닷컴으로 구매하는 거야. 영양밥하고 이거 개마고원에서. 입점시키려.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스위스를 갔더니 그때가 한 10몇 년 전이었는데 그러면 요만한 컵라면을 팔수 8,000원인가 팔더라고요. 엄청 비싸게 팔아요. 네. 엄청 비싸요. 알겠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게 3,000원밖에 안 합니다. 네,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원산도 뭐 엄청난 또 지금 북측의 변화라는 것은 상점벽해가 거의 매년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네. 북측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사회주의 국가죠. 네. 사회주의 경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회주의 국가예요. 두 번째, 고도의 집단주의 체제예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죠. 그들은 집단의 이익과 개인의 그렇습니다. 이익을 똑같이 동일시합니다. 네. 집단주의 체제죠. 사회주의 경제제도 집단주의 체제를 압도하는 하나의 특징이 뭐냐? 군사국가예요. 왜 군사국가인가? 미국과 전쟁을 못 끝내고 있잖아요. 네. 왜 못 끝내고 있는가? 법 제도적으로 못 끝내고 있어요. 휴전협정.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정전협정은 전쟁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해요. 네. 휴전협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대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측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군사적, 정치적 적대의 근본 원인이 휴전협정, 정전협정이기 때문에 그걸 깨부수고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계를 일관되게 미국에게 요구했던 거예요. 네. 자, 이 군사국가라는 특징 속에서 이 군사국가라는 특징이 얼마나 많은 부자연스러움들을 만들었겠어요.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사고를 미국이 자신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라는 것을 국가 전략의 기본 베이스에 상깔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은 이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은 끝났어를 선언했어요. 네. 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했느냐? 예. 핵을 가졌어요. 핵을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네요. 건드리면 예. 다 죽어요. 네. 핵을 가졌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특히 미국은 우리를 핵 선제 공격하지 못한다. 다 같이 죽기 때문에 네. 핵을 가지면서 그들이 선언했던 게 뭐냐? 이제는 국가의 모든 총체적 역량을 경제에 집중시키겠다. 그래서 김영현 선생님께 말씀하셨죠. 북측의 경제적 변화가 어떤 거냐? 상상이 안 됩니다. 원산, 평성 이쪽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3년 한 해의 변화가 네. 그 이전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 한 해의 변화가 그 이전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 이게 2013년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속 엄청난 변화가 오는데 이 변화의 추동력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군사국가잖아요. 산업이 군수산업 중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래식 군비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었죠. 핵. 똑똑한 무기 핵이 있으니까. 그래서 재래식 군비 경쟁에 투입되었던 엄청난 국가적 재원과 리소스, 노동력, 토지, 기술들을 민수로 전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북측의 경제사회 변화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건물들이 쭉 올라가는 겁니다. 북측에 대한 안보리 제재, 미국의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고 제재와 공세는 항상 가혹해요. 그 속에서 원산이 막
탈바꿈을 하고 평양이 탈바꿈을 하고 신의주가 바뀌는 과정, 저 돈들이 다 어디서 났을까? 그 돈의 출처를 찾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돈의 출처는 뭐냐? 군수 산업에 투입되었던 재원들이 민수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이 국가 경제 전략, 즉 군수 전략이 민수 전략으로 바뀌는 국가 경제 전략의 변화가 이걸 만들었죠. 이걸 폭발시키기 위해서 북측이 추구하는 게 미국으로부터 총전선언 받고 네. 관계 정상화하고 제재 봉쇄를 풀기만 한다라면 우리는 폭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측의 변화는 단순하게 그냥 국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를 골간으로 시장화를 접목한다는 이런 이론적인 이야기 말고 얼마나 급변하고 있느냐. 한마디로 한해의 변화가 그 이전의 10년의 변화보다 더 크다고 할 정도로 물적 토대의 변화 엄청납니다. 네네. 휴대폰 통신혁명, 유통혁명 엄청나게 많이 슈퍼마켓들이 등장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 붐이 불고 생활 스포츠 붐이 불고 한마디로 그들도 극단적 기아 상황을 극복해서 이미 많은 부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경제 물질 지표로서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북측을 여행했던 외국인 관광객 수가 최소 10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들이 찍어 올리는 북측의 여러 많은 변화상들의 사진, 유튜브 동영상들이 구글에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네이버 다음에는 안 나옵니다. 그건 자체가 안 되니까. 네. 세계 여러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찍어 올리는 동영상 사진들을 보고 있으면서 아, 북측의 변화 이런 거구나.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 사실은 그동안 왜 그럼 북한이 핵실험을 했느냐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갈등을 유발시켜서라도 북미 간의 대화 그 자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왜냐면은 그 오바마가 이 대화 자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른바 전략적 인내 때문에 전략적 무대책 방치였어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를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알람을 울려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핵이었다니까. 이게요. 방금 이제 선생님 진짜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진짜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현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비판인 줄 아세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나이 20살이 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미 전략을 비판했었어요. 뭔 뜻이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협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게 안 된다. 김정은. 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는 미국과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이 안 됩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될 것 같았으면 분단체 유지 자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필요하려면 미국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도록 강제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담보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 미국도 똑같이 군사적 공포감에 노출돼 봐야 즉 미국 본토가 맞을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공포를 겪어봐야 아, 이러다가 우리도 죽을 수 있겠네. 그것이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밑바탕으로 봤대요. 이거 엄청난 이야기죠. 우리 여기서 알아서 모르잖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그래서 여하간 간에 아무리 제재를 아무리 많이 위반하더라도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핵과 ICBM을 가졌을 때 미국은 우리를 실질적인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종전선언 체결의 마당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20살이 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장님, 그러면은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ICBM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하죠. 많은 점. 핵도 완성됐고. 이미 그건 우리가 말입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왜 미국의 군사복합전에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키신저가 도널드 구레그 전 전미 대사가 왜 한결까지 다 해답 없다. 북측과의 관계 정상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이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다라고 이미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군사적으로 이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본토가 군사적 상대방 적국으로부터 노출된 최초의 사례예요. 예를 들어서 62년 당시에 쿠바 미사일 위기는 크루슈초프와 존 F 케네디 간의 엄청난 힘관계였지만 당시에도 사실은 그냥 소련의 미사일이 쿠바에 가다가 말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 당시에 엄청난 딜이 있었어요. 어떤 딜이었느냐?
미국이 대소 미사일 전진기지였던 터키의 미사일 기지를 빼는 조건으로 크루셰프가 뺐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미국 본토는 군사적 적대적인 상대방으로부터 위협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최초로 65년간 전쟁을 못 끝내고 있는 로그스테이트, 깡패국가, 불량국가인 북측이 ICBM과 핵을 가짐으로써 이론상으로는,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 이론상으로는 북측이 결심하면 미국 본토가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불안함입니다. 저 미국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 불안감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종전선언 평화협정에 테두리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겠죠. 이게 아니었으면 미국이 뭐 먹을 게 있어가지고 북쪽과 관계 정상을 합니까? 저는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이 사방이 다 막혀 있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연구해가지고 실험해서 ICBM 핵을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이 북한의 과학기술 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량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가 연장선에서 분명인 거예요. 북을 너무 모르잖아. 북은 언제부터 핵 관련 국가적 준비를 했을까요? 유추해 보면 50년대부터인 걸로 얘기한. 맞습니다. 이미 북측은 말입니다. 국가적 차원의 핵 물리 연구실을 몇 년도에 만들었느냐? 195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한국 전쟁 당시 이미 한국 전쟁의 메가드 사령관은 중국 본토에다가 핵을 떨어뜨릴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당시 그 핵 전쟁에 대한 그 공포는 엄청났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흥남 후퇴, 일사 후퇴, 원산 후퇴 다 엄청난 선모 공작이 있었죠. 핵이 떨어질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다 내려온 거예요. 핵을 맞을 수 있다. 그 선모 공작 때문에 살기 위해서 왜? 불과 5년 전에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져 봤거든. 네. 수십만이 한 방에 날아갔거든. 그 공포감 때문에 선모 공작을 통해서 막 삐라가 떨어지면서 핵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다 내려온 거예요. 그 공포감이 이미 전쟁의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소련도 가지게 되고 다 가지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러다가 엄청난 군사 무기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 맞을 수 있겠다. 그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되지 해서 50년대부터 이미 국가적 차원에서 핵 관련 과학자들, 기술을 키웁니다. 이미 그 시기에 사회주의 국가들끼리의 핵 기구에 가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60년간 그들은 준비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툭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치 않은 기술을 갖고 있죠. 이게 어제 책을 봤는데 그 50 몇 년도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북한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그 소련제 트럭을 하나 가지고 부품도 아무것도 뭐 도면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거꾸로 갔다고? 그걸 이제 몇 달 만에 그걸 차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문과는 어떻게 살냐고요? 사실은 문과의 걱정만 미래, 문과의 미래만 걱정해.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북측의 과학기술은 간단한 게 아닌 게 말입니다. 사실 일제 36년 식민지배 시기에 남측에서는 식량을 수탈해갖고 모든 공장들은 북측이 지었단 말입니다. 그 기술 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북측이 친일전제 청산하는 과정 속에서도 일제에 복무했던 사람들 중에 선별해서 기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기술자들. 전후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기술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북측의 군사 분야의 과학기술은 한마디로 그냥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치 않다. 간단치 않다. 이 군사적인 과학기술 이것이 소위 말하는 자급자족의 자립경제를 그나마 버텨올 수 있었던 유일한 토대였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북한을 족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시할 상대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알면 알수록 남북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내겠구나가 너무 보입니다. 남한도 위대하지만 네. 북한의 그 역량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간단치 근데 않습니다. 이렇게 뭐 그냥 어떤 뭐 북한의 차원에서 뭐 입시가 아니라 그냥 이 학생들에게 과학 기술을 되게 중시해서 가르친다는 게 네, 같은 전통이에요. 네. 한마디로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문과라 그러셨죠. 네. 북측은 한마디로 전 인민의 이공계화. 그래요? 이런 농담을 합니다. 거기서 못 살겠네. 이게 사실은 북측이 뭐 이렇게 문과의 과를 막 엄격히 나누진 않는데 우리가 농담 삼아 그만큼 과학 기술을 굉장히 중시 여기고 어릴 때부터 수학, 과학, 화학, 물리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니. 입시 때문에 배우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는 오히려 거기 가서 희소성이 있을 수 있지. 일도 희소할 수 있지. 특대 시장.
남북 모두 문과를 버리면은 희소하다고 했어요. 예. 아니 뭐 기억나는 과학이라고 뭐 칼카나만 알아철리밖에 없는데 뭐 우리나라 입시 거기에 찌든 이런 과학 기술로 어떻게 뭐 하겠어요? 아까 어떤 분이 그 댓글에 그러셨어. 과학기술 이런 거를 문과생들이 결국 파는 거라고. 이걸로. 파는 건 이해서 하는 거지. 상호 보완적으로. 네. 아니 그래요. 저기 이사님 이제 개성공단이 언제쯤 다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전망을 합니다. 사실은 꼭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이야기인데요. 예. 엄청난 희망이 있고 확신도 있습니다. 2월 27일, 28일 베트남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 관계가 좀 더 질적 고양을 해가는 하나의 계기, 분수령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밀려 기존의 대세, 판세, 기세, 즉 분단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 엄청난 판세가 있습니다. 네. 그 판세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협상을 잘해서라기보다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비단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개뿐 아니라 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기점으로 여러 많은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진전들이 올해 안에 엄청나게 나아가 있을 겁니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선언 이미 양 정상은 말입니다. 지난해 남과 북 양 지도자는 양 정상은 전 세계하고 8천만 결의 앞에 완벽히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 천명했던 확고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손에 잡히게끔 만들어줘야 될 해가 올해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분수령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북미 2차 회담 속에서의 그 상응 조치, 북측이 영변핵 조금 더 양보하고 ICBM 공개 폐기하고 여기에 상응 조치로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미국이 내놓을 수 있는 게 종전선언. 종전선언을 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평화협정.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적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종전선언에 준하는 일부 제재 완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모든 제재 봉쇄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 적이기 때문에. 군사적 적이기 때문에 제재를 했는데 전쟁의 종식을 선언한 마당에 제재를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일부 제재 완화. 그 일부 제재 완화의 핵심은 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우선 정상화하자. 예. 그것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탄력을 받을 거다. 그러면 올해 안에 우리는 국민들은 금강산을 가게 될 것이며 예. 타협받아서 평양도 좀 더 시범 관광으로 나아지면 백두산까지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반기 정도 되면. 예. 그런 상상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작년만 해도 진짜 상전벽해라고 생각이 그렇죠. 됐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더 나아갑니다. 빠른 변화가 있을 네, 수도 올해는 있겠네요. 더 나아갈 것이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이명박 박근혜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못했죠. 없었다고. 그자들은 기본적으로 분단 체제가 유지돼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또 유지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애초부터 뭐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 이상은 뭐 대화를 하거나 뭐 관계를 성숙시킨다든가 맞습니다. 뭐 공동 번영을 한다든가 그런 마음이 애초부터 없어요. 나는 그게 이 사람들이 북맹이라서 그런가 따져봤는데 알게 모르게 이자들의 이익이 일본의 이익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게 진짜 본질을 잘 찝으셨죠. 우리는 분단 정치사를 전공한 내가 졸고 있는 게 아니야. 졸고 있다고 자꾸 그러는데 말이야. 아까 저도 욕했다고 18,000원 후원 들었습니다. 욕을 하니까 돈을 보냅니다. 잘 보세요. 이건 꼭 한번 예.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북통일 평화 분단. 사실은 체제로서의 분단은 체제로서 구조로서 분단도 안 가르쳤고 통일도 안 가르치고 북도 안 가르쳤습니다. 네. 왜곡했죠. 분단의 본질을 알면 평화도 통일도 보입니다. 분단의 본질이 뭐냐? 일제하고 맞닿아 있습니다. 잘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단이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에요. 분단을 넘어가면 평화가 보입니다. 그 분단이 왜 시작됐지? 분단이 왜 된 거야? 라고 물었을 때 단순해요. 외세가 가른 거예요. 외세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던 독일을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이치와 맥락대로라면 일본을 전범국가였던 분단시켜야지. 일제를 갈랐어야 되는데 그들은 온전히 살아남고 이 땅이 나뉘어짐을 당했어요. 약소국가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틀렸어요. 우리처럼 당시에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는 총 78개 국가가 있었어요. 네. 우리만 예면하고 2개만 나뉘어졌어요. 두 나라만. 무슨 뜻이냐? 철저히 100%, 200% 이 땅의 분단이라는 것은 외세가 그들의 구급 때문에 그들이 갈랐던 거예요. 그 없었던 분단을 획책하는 과정에 남북은 동원되어졌을 뿐이죠. 이
분단을 획책했던 분단의 주구들이 누구냐? 일제의 주구들이에요. 일제의 주구들이 청산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오히려 민족 통일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독립운동자들을 역청산했던 과정이 네. 김구 선생이, 몽양 선생이, 김규일 선생이 다 죽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분단체제가 초기에 성립되었던 과정입니다. 이 역사를 안 가르쳐요. 왜? 이걸 가르치면 분단체제는 유지가 안 됩니다. 가장 불편한 진실이에요. 김원봉 선생이 그거 보세요. 말이 돼요? 도덕수리한테 친일 경찰 모욕을 도덕수리한테 당했죠. 그렇게 네. 모욕을 당해서 김창룡이라든가 그들 다 일제시대에 공간에서 독립운동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잡아쫓았던 인간들이 해방전국 속에서 또다시 독립운동자들을 모욕을 주고 고문을 하고 다시 감옥에 가두는 이 상황이 큰 틀에서 없었던 분단이라는 게 체제화되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에요. 이 역전된 참과 거짓의 역전이라는 것은 분단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졌던 건데요. 이 원초적 맥락을 따라가 보면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의 주구, 소위 말하는 친일 이게 나옵니다. 친일이 아니에요. 일제의 주구예요. 일제의 사냥개 놓으셨던 그들. 그래서 지금도 정치, 학문, 문화, 학계 많은 곳에 그 잔재는 진짜 인적 잔재로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안다라면은 아마 용납이 안 될 거예요. 네. 그 연장선에서 소위 말하는 독재 정치가 분단 정치 체제를 마음껏 악용하죠. 얼마 전에 스트레이트에서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그 일본 마찬가지죠. 쪽에 유리하게 막 이제 판결이 왜 그런 맥락이 나왔나 했더니 우리나라 이른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뭐 사회 지도층 이런 말은 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친일회 같은 걸 조직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뭐 조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5.18과 관련한 이런 그 망언들이 그렇죠.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양분. 뭐 북한군이 갖다 이거가 왜 나오겠어요? 모든 문제를 북한 문제로 가져가죠. 모든 문제를. 그 일제의 주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 김구 선생을 저격했던 안두희 내지는 몽양 선생을 저격했던 인간들 그리고 김규식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을 테러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욕했는지 아세요? 빨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일제의 주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들이 동원된 역사가 바로 분단 정책이에요. 그래서 분단을 거짓과 허구의 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 참혹한 이야기죠. 분단을 깨지 않으면은 이 네. 민족은 한 걸음도 맞습니다. 진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분단 논리를 깨부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의 화해 국면 빨리 조성돼야 하고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와 함께 늦었지만은 이 그릇된 역사를 청산하는 맞습니다. 이 작업도 같이 병행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진태, 김술래 그리고 누구야 이종명 네. 이 인간들에 대해서 봐주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국회에서 지금. 이게 국민운동으로 번져가지고 슬슬 쫓아내 보십시오. 이제 이 땅에는 이런 낡은 세력들, 이 분단의 논리로 기생하는 세력들을 이제는 청산할 때가 됐구나는 아주 역사적 시그널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 아, 그래 정말 참 이 역사의 그 고비에 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 비단 뭐 남북 관계 개선 뭐 절호의 기회입니다. 기차 타고 뭐 러시아 가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역사를 새로 쓰는 그런 이 국면에 서 있는 거예요. 드디어 문과가 할 일이 생겼습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친일 역적 매국노들 토착 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인간들 이제 정리해야죠.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 그 본진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일보인데 조선일보 이야기는 또 저희 2부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한번 잔뜩 덕이 올랐는데. 자, 이 사실 우리가 북을 너무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알려하지도 않고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북한이 열리고 또 그래서 북한이 세계 앞에 개방 개혁으로 또 거듭난다면은 우리가 북한을 모르고선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생존을 위해서도 북한을 알아야 하는데 예. 평화로 가는 북맹 탈출 안내서를 최근에 내셨어요. 아. 네.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냈습니다. 네. 사실 제가 냈다기보다는 제가 세상에서 만났던 가장 천사 같은 청년들이 만들었다고 네네.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책 이름은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청년의 눈높이에서 분단을 바라보고 청년의 눈높이에서 북한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아주 대담하고 재치 있고 발랄한 분단, 통일, 평화, 북한에 네네. 대한 질문들을 받고 제가 기존의 북한 학자로서 내지는 북측에 4년간 들어가서 살면서 체류하면서 만났던 북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한번 답변을 내봤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그 학생들 4주간 강의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주 내내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들만 알기에는 좀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4주간의 강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책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 아이들이 제안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럼 너네들이 해봐라. 내가 쓰면 언어 자체가 다 학자의 언어입니다. 청년들의 눈높이 속에서 모든 말들을 저도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청년들의 네. 이런 말투구나.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질문하고 청년들의 말투로 제 답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읽으면서 처음에 굉장히 어색했어요. 나는 이런 말투를 안 쓰는데 존버가 뭔지 아세요? 존버. 존버. 네, 버로우 이게 아니야, 존나 버틴다. 진짜 아시네. 애들이 그런 말을 쓰는데 존버가 뭐니? 이러니까 교수님은 존버 존나 버티게 나는 그런 말 안 쓰잖아. 이게 그 모든 단어들 이렇게 쉽게 써놨어요. 근데 존버 같은 단어도 들어가 있고. 네. 분단은 존버하겠는데 평화는 존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평화만 오면 그건 존버 안 해도 된다. 평화가 오면 그건 존버 안 해도 된다. 평화가 오면 일자리 극장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쭉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게 3시간 반 걸렸어요. 쭉 넘기는데. 소설책 읽듯이 읽었던 느낌이었는데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그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읽으면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이 반문체가 네. 우리 함께 살까? 우리 함께 살아버리자 라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반응이 참 좋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아이들은 이런 것에 흥분하는구나. 네. 저한테는 조금 학자적 관점에서 이게 어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이들한테는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네. 굉장히 아이들은 청년들은 매우 잘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 책 제목은 존버가 아니고요. 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입니다. 벌써 검색하셔가지고 네. 출판사까지 지금 예. 네, 책 표지는 일부러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이게 저희 책 표지 보고요. 그 분홍색. 우리 그런 거 안 좋아. 애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 아이들 어린 학생들 두 아이의 모습인데 내 저쟁서는 아닌데 네.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다 만들었어요. 예. 그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다 기획하고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이름했어요. 네네.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이 책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 김지장 교수님한테 다 듣지 못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 책에 다 있어요. 사봐야겠네요. 네. 예, 오늘 들으셔서 굉장히 또 쇼크 먹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평소에 예.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사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개성공단에 있으면서 네. 남성, 여성 연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슬픈 사람들이죠. 남한과 북한의 이성이 연애를 했는데 이게 박근혜 때문에 깨지고 이별하고 그런 얘기 있었어요? 있죠. 하나만 좀 얘기해 주세요. 있죠. 예. 사람 사실은 사는 곳은 기본이야. 야, 이게 예. 슬픈 사랑이에요. 중국 대만 간에는 이미 결혼한 쌍이 만쌍이 넘습니다. 네. 예. 만쌍. 만쌍이 넘습니다. 개성이 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왜 사람 사는 세상에 좋은 감정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100% 맺어지는 사랑은 100% 남남북녀입니다. 남녀 북남은 없습니다. 참 재밌죠. 예. 여하간 간에 그랬고요. 근데 다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에서 남남북녀의 남북 간의 사랑이 깨지는 순간은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단순해. 주변에서 누군가가 쟤들 이상해. 쟤들 썸 타는 것 같아. 라는 순간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놔두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놔두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고 날까요? 진짜 사랑해. 남북녀가 네. 막 멀리 떨어졌어도 얼굴만 보고 막 너무 좋은데 표현도 못하고 막 이러다가 결국 좋아해. 남측 사람들은 대부분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그럼 그게 뭡니까? 탈북행위잖아요. 그렇죠. 네. 사고예요. 그리고
또 뭐 이 방송 뭐 어른들이니까 왜 육체적 결합이 없겠습니까? 이게 계속 있다 보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개성공단에서 사람 사는 곳입니다. 거기 사람 살잖아.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쟤들 좀 이상해. 사귀는 거 맞아. 라는 순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개성에 근무하는 남측 주재원들은 매주 월요일 날 들어가서 토요일 날 나옵니다. 네. 7년, 8년 근무했던 사람이 서울 나왔다가 월요일 날 딱 8시 반에 군사 분계선 넘으려고 출입경 사무소 가가지고 카드 딱 찍었는데 못 들어간다 그래요. 뭔 소리야. 내 7년간 마음껏 들어갔는데 왜? 내가 왜 거부 리젝트 됐어? 이럴 리가 없는데 왜 됐을까요? 10중 8구 물어봅니다. 혹시 북측에 좋은 사람이 결국 놔두면 쟤들은 놔두면 사고 치고 놔두면 결국 사고밖에 안 나니까 남측에 나왔을 때 출입을 거부해보죠. 우리가. 그래서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제가 사랑스럽고 진짜 제가 마음에 들면 멀리서 사랑해라. 멀리서 사랑해라. 모약에. 실제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유. 이제 만약에 저는 이런 꿈이 하나 있어요. 이거 비극이다. 제가 이제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관리위원장이에요. 네. 들어가서 공간 재개 정상화했어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이 나오면 맺어주고 싶어요. 이벤트 아닙니까? 네. 70년 분단 체제 속에서 최초의 남과 북의 사랑이잖아요. 예전에 그 처먹었던 냉전 시대에 중국의 탁구 선수 자유전민하고 우리 안재영 선수 정부적 허용을 통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아들이 뭐 골프 선수 하고 있죠. 네. 남북의 최초의 사랑들이 진짜 개성에서 많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대에는 그렇게 맞고 떨어뜨리고 피물 다 짜냈습니다만은 이번에 새로 열리게 되면 권장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파격적인 이야기인가?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죠, 진짜. 이사님, 그래서 박근혜 때문에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예. 피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진 연인들이 있었습니까? 뭐 사실은 뭐 꼭 박근혜 때문에보다는 주변에서 다 말리죠. 놔두면 안 됩니다. 똑같이 사고 나니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걸 주로 가서 설득하고 당신 이러다가 직장에서 저거 될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떼놓습니다. 남측 주재원은 못 들어오게 하고 북측 여직원은 북측에서 조치해서 한 2, 3개월이면 다른 직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 인연을 매주 못 얼마나 그게, 맺잖아요. 아유. 그래서 남쪽에서 서울에서 막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전화 와요. 누구님 저한테 그래가지고 걔 잘 있긴 하죠. 신경 꺼라. 어디 회사에 잘 다니고 있더라. 네. 시간이 결국 또 그걸 너무 마음이 현지 아프네요. 교환도 안 돼요. 그 모든 게 회합통신죄에 걸립니다. 아, 또 그게 안에서야 늘 그랬는데 국가보안법에 걸려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게 그렇죠. 걸리려고 하면 네. 걸리지. 안에서야 아무런 문제가 안 됐는데 떼놨는데 그걸 전달한다? 그게 서신교환이잖아요. 네. 사실 그렇게 해서 중국을 통해서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사고잖아.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래요. 그 실정법을 넘어서 사랑이 진짜 국경도 없다는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들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특히 남측 사람 진짜 이거 좋지 않다. 만약에 직장에서 남측 직장에서도 이것 때문에 잘릴 수도 있잖아. 진짜 네가 쟤를 진짜 사랑한다라면은 멀리서 지켜만 봐라.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100%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남측 본사에 그냥 인사조치시켜 남측 본사에서 근무하게 하고 개성이 지사에 못 나오게 하죠.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공간에 사랑은 너무 잘 쉽게 피어나더라. 근데 남측 남자들의 입장에서 북측 여성들은 또 그렇게 보입니다. 북측 여성들 입장에서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찌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법 제도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영역이더라. 그곳에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숙연해지는 분위기네요. 숙연해지는 분위기네. 아니, 뭐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렇죠. 말씀이 이거는 없죠. 뭐 눈물 나는 이 이야기입니다. 체제로 혹은 뭐 이런 뭐 법으로 이게 둘이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맞습니다. 너무 그래도 좀 감정이 과하게 지금. 근데 말이죠, 이제 앞으로 남권위가 개선되고 말이죠. 그래서 뭐 물류도 가고 그러면 그렇죠. 김용민닷컴을 통해서 김용민닷컴을 통해서 선물을 북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지금 사랑 여기서 기동기닷컴으로 전환이 되냐? 살려고 이렇게 감정이. 김용민닷컴이 사랑을 싣고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당일 배송.
김용민닷컴에서. 예. 앞으로도 김용민닷컴에서 초콜릿도 팔고. 네. 예. 그럼 슬쩍 또 편지도 넣어서 배송할 수 있게 그 시스템을. 사랑하는 만들어. 북쪽 연인에게 기도와 감정의 음악을. 저기 그거네. 뭐 이런 사랑 뭐. 냉장고 박스에다가 네. 사람을 넣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뭘 맞아요?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예? 그런 사건. 무슨 사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사건. 냉장고 박스에 사람을. 진짜요? 넣어서. 탈북을 시키려고. 아, 시키려고. 그게 이제 범법이잖아요. 네. 진짜 그 사건이 있었어요. 진짜요? 남측에서 이거 이제 중국으로 빼돌릴 수는 없고 매일같이 수천 대의 차량이 15톤, 20톤 그 중에 하나 걸리겠네. 수출 화물 그 있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네. 그 뭐 북측에는 스크린차가 없단 말입니다. 남측에는 스크린차가 있죠. 검색을 한단 말입니다. 남측에서 큰 뭐 냉장고를 시키면 받으면 그 냉장고가 나무로 된 외곽 그렇죠. 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냉장고만 싹 빼고 그 튼튼한 나무 거기에 박스를 만들어서 큰 컨테이너 박스를 제일 안에 넣고 거기에 북측에 일성을 넣어서 남측 쉐이크만 통과하면 되잖아요. 북측은 뭐 유관 검사이기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빠졌는데 남측에서는 스크린 차량이 쭉빙 가면서 다 스크린 해버립니다. 스크린 쭉 했는데 사람이 누워 있어요. 아이고. 이렇게 누워 있단 걸렸구나.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땠겠습니까? 그 사건은 그나마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남북이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엄격하게 따지면 탈북 행위잖아요. 간첩 행위가 될 수 있잖아. 그런 걸 다 유야무야 시키고 그냥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결국 사고가 나기 때문에 사전에 딱 봐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쟤들 뭔가 좀 썸 타는 것 같아 라는 정도만 되면 떼놓으려고 하죠. 그래서 얼마나 슬프겠어요. 극구 부인합니다. 네. 난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 간단치 않은 겁니다.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냉장고 사건 이후로 그 여성하고 남성은 다시는 못 봤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 아무도 그 모르죠. 남성은 결국 개성공단 못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남측에 이제 있었고 끊겼겠지 이제. 그렇겠죠. 그 북측 여직원은 나중에 다른 회사를 출근하고 있었어요. 불이익 없이.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죠. 네. 분명히 아오지 탄광. 총살당하고. 그 다 분명히 그만큼 법 제도가 엄격하지 않습니다. 쉽게 이런 말 자체가 좀 이상하게 들릴 거예요. 북측 체제의 문제라고 하면 말입니다. 오히려 법제화가 느슨한 것이 문제예요. 엄격하게 처벌해버리면 누가 그러겠습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법제도가 아주 타이트하게 고도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뉘우치고 반성하면 다 방면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국경을 들랑달랑 막 한 10번 했는데 3번, 4번 잡혀도 계속 왔다 갔다 한단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국경을 들랑달랑 하면 다 미리국 다 그냥 왜 그렇게 1년에 6번씩 왔다 갔다 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사실은 법이 엄격하지 않았어요. 아 조선일보만 엄격하구나. 막 현송을 총살했다 그러고 막. 네. 그렇죠. 아. 그 다 이제 북맹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야기죠. 네,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눴는데 이사장님 한번 개성공단 문 열리면 저희 한번 초청해 주세요. 저희가 장비 들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개성에서 녹음하시죠. 이런 장비 들고 이런 장비 들고 광고에서 다 들고 가가지고. 개성에서 네. 우리 같이들 오실 수 있는 상황이면 남북관계 진짜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곳에서 녹음하고 생방송하고 네. 개성난 특집이든 남북관계 특집이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내는 신호를 알리는 그런 방송 했으면 좋겠네요. 3명인데 2명만 허용되면 한 명은 냉장고에 시켜서 요새 냉장고가 그렇게 큽니까? 하여튼 꼭 초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여러분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이신 우리 김진양 이사장님 오늘 우리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또 책도 내셨고요. 김진양 이사장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북맹을 일부분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오는 그날 우리 다시 한번 또 힘차게 네. 그날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바로 일어나 버리시네요. 일단은 아닙니까? 네.